반갑습니다.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진단기기 대장주이자 전일 급등한 시젠 영상입니다. 진단기기는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영상도 있어서 리뷰 영상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올리고 함으로써 진단기기 영상을 좀 못 올렸었죠. 그래서 종목 리뷰 영상이긴 보다는 또 진단 영상으로도 분류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anyway, 차트 분석은 중요한 회사 내용 살펴보고 이후에 해보겠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해외 법인은 총 7개가 있죠. 미국, 최근에 확산세가 심한 브라질, 캐나다, 독일, 멕시코, 이탈리아, 두바이가 있고요. 대리점은 해외에 57개 나라에 있고 국내에 2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이고요. 기술력, 생산력, 유통 채널 등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 국내 1위라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3, 4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2월 달에 한 3만 원대였었고요. 3월 달에 주가가 4만 원에서 주당 10만 원이 더 올라서 한 14만 원까지 가기도 했고, 또 4월 달에는 좁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증권사들의 목표가 참 올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2월 말에 증권사 목표가가 3, 4만 원대였는데 3월에는 7만 원대, 한 2배 올랐죠. 4월에 9만 원대, 5월에는 무려 증권사의 목표가가 15만 원. 기본적으로 15만 원 불렀고, 지금까지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곳 한 곳도 5월 20일에서 한 27일 사이인가 17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 곳에서 지금까지 가장 목표가 높은 곳이 17만 원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증권사들은 매달 목표치를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던 시기를 보냈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진단키트 업체를 바라볼 때 2분기 실적이 절정, 피크아웃 아니야? 라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오늘 1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제2차 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면 이와 같은 큰 우려는 좀 다소 약해졌다,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 주가도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이 2분기 실적이 역대급이라고 추정하긴 해요. 추정 안 해도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그쵸? 1분기 실적 어마어마했지만 2분기도 여러 나라로 팔려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기존 추정치 및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2분기 실적이 좀 약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글쎄요. 매월 목표가를 높이기 바빴던 증권사가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요? 물론 이번 2분기 실적 나올 텐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예상치보다 다소 약하게 나올 수 있는 2분기 실적보다는 제2차 유행에 따른, 그래서 기대에 범직한 3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춰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젠에 여기 장비 보실 수 있는데요. 유전자 증폭 PCR 장비입니다. CFX96 리얼타임 시스템 장비인데 판매 추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시젠의 시약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장비가 시약보다 좀 마진이 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비가 있어야만 시젠의 시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장비 매출은 향후 시약의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깔려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대중화된다면 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지금의 재확산세라면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1분기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70? 80? 네, 86%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리스크에는 좀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차트 분석할 텐데 짧고 굵게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보시면 상승하기에 좋은 위치였습니다. 네, 좀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를 쳐올리기에 좋은 위치였다. 급등시켜도 되는 자리였다. 위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 핑크색 선 20일 이평선을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두껍게 해볼게요. 6포인트로 굉장히 두꺼워졌죠?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하락하다가 한 5월 초 중순부터 다시 상승하죠?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 상승을 해요. 20일 이평선이 상승하다가 한 달 정도 상승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20일 이평선이 수평으로 돌아서요.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그쵸? 그러던 20일 이평선이 요건 좀 이제 굵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다시 1포인트로 바꿔볼게요. 20일 이평선 1포인트 해보면 하락하던 수평으로 돌아섰던 20일 이평선이 수요일 목요일서부터 거래량은 점차 이렇게 거래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20일 이평선은 조금이지만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수요일 목요일날 이런 상황에 이제 금요일날 뽑은 거죠. 물론 3일 금요일날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던 20일 이평선이 이제 관심 없다가 딱 금요일날 보니까 주가 딱 끝나고 장 끝나고 보니까 20일 이평선이 돌리는 자리였구나 라고 후행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3일 급등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20일 이평선이 수평이나 조금 이제 좀 우상향으로 돌리나 마나 그런 변곡점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3일 자리는 굉장히 변곡점이기도 했고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고 금요일날 주가가 많이 오르기 전에도 주가가 여기서 오르면 21선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굉장히 변곡점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주가만 놓고 보면 종가상 최고예요. 지난 3월 달에도 14만원 갔었고 지난 5월 달에도 14만원 갔었고 물론 윗골이 물론 밀리긴 했지만 그럼 이번에도 좀 윗골이 살짝 달리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좀 우려하는 분들은 그런 거겠죠. 야 지난 3월달 5월달 봐라 13만원 14만원 사이에서는 윗골이 달릴 수 있다. 이번에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달라요. 예. 보시면요. 14만원 전후 찍을 때 흐름을 볼게요. 이때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이격도가 가팔라요. 5일선이 지금 주가를 따라오지도 못했고 물론 정배열이긴 하지만 이때의 주가와 5일선, 21선과의 괴리율은 여전히 큽니다. 그러면 또 비슷한 가격을 보였던 변동성이 컸을 때 이때를 봐볼까요? 이때도 보면 주가와 5일선, 21선, 61선과의 괴리율이 차이가 큽니다. 근데 지난 3일을 보면은 뭐 이격도가 크나요? 안 커요. 5일선, 21선, 21선은 이제 거의 시가로 올라오고 있고 61선과 61선이 이미 10만원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다음 주 초에 주가가 막 14만원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는 또 이격도가 좀 벌어지겠죠. 근데 3일 물론 주가가 급등했지만 3일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난 3월과 5월과의 흐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격도 차원에서는 14만원 저기 3월달 5월달처럼 부담될 수 있겠다. 그냥 예,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21선 우상향도 말씀드렸고 그쵸? 그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진단 시즌으로 매수세가 엄청 많이 쏠렸는데 시장이 하락했어요? 아니에요. 코스피 0.8% 상승했고 물론 시즌이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시즌이 상승하면서 코스닥 상승에 기여도를 좀 한 것도 맞지만 코스닥도 네, 750포인트를 넘어갔고 무려 1.3%를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야 시장 양시장 상승했고 진단기기로 매수세가 쏠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젠이 무려 장중에 22% 종가 기준 최고로 마감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네 금요일날 외국인이 440억 들어왔죠. 기관 50억 들어왔고 뭐 수량으로는 뭐 36만 주 4만 4천 주 그러니까 시장이 양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에 시젠이 대장주로서 올라왔다? 의미하는 바가 분명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대장주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대장주는 10배는 가곤 합니다. 그러면 스타트가 어디였죠? 저기라고 보입니다. 어디냐면 작년 12월 전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 터졌죠? 지금 보면은 저기 거래량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분명 급등주는 딱 스타트한 가격이 있어요. 아, 저 때부터 시작했구나. 저 때부터 거래량이 터졌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곳이 분명 있는데 시제는 돌아가서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이때였습니다. 이때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졌죠. 장대 양보. 거래량 150만 주가 넘었죠. 이때 앞뒤로 보세요. 거래량이 100만 주 터진 적이 없어요. 50만 주도 아니에요. 뭐 20만 주? 근데 돌아서 보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때부터 꾸준한 상승이 있었고 2월부터 거래량 더 터지기 시작했고 이제 막 1000만 주 터져요. 그쵸? 그래서 알고 보니까 스타트는 저 때였구나. 그럼 저 때 시가가 얼마죠? 24,000원이에요. 시가가 24,000원. 그래서 좀 러프하게 본다고 하면은 2만원 잡고 10배 20만원. 또 몰라요. 진짜 제가 말한 것처럼 시가가 24,000원이었으니까 24만원 갈 수도 있겠고. 아무튼 anyway.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이 저 14만원에서 밀리면 어떻게 변동성 클 수 있겠구나.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 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길게 제가 말씀드린 회사 내용, 실적, 차트 분석 짧게 굵게 말씀드린 두세 가지 등을 감안하면 일단은 중기적으로는 좀 20만원도 넘을 수 있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또 주춤해지는 경우가 분명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빨리 온다면 투자자들은 또 그러겠죠. 3분기가 또 실적 피크아웃 아니야? 3분기가 실적 절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다가 점점 많아질 수 있고 뭐 증권사의 전망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전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에서 알림인가요? 네. 흔들거리는 종명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